자, 우리에게 익숙한 가정법 대표 문장들이죠. 그런데 왜 영어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고 말할 때 이렇게 과거형을 사용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사실 우리 한국어에도 그렇거든요. 야, 지금 네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쳐봐. 그럼 넌 뭐부터 샀을 것 같아? 혹은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 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말할 때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근거도 없는 뇌피셜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가정법.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무언가를 가정하고 말한다는 의미인데요. 누군가는 우리 인간의 이제 허구를 상상하는 능력이 현재의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가정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절 등 이 복잡한 용어에 이해가 되지 않는 시제 변화까지 학교 문법 시험에서 고생해본 기억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정법이 어렵고 난해하게 여겨졌던 가장 큰 이유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법의 핵심은 빼고 껍데기만 배웠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셨던 가정법 관련 의문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문점, 왜 가정법은 시제를 한 단계 후퇴시켜서 과거형으로 표현할까? 두 번째, 왜 비동사의 가정법은 if I was가 아니고 if I were로 틀리게 사용하는 걸까? 세 번째, 왜 가정법 공식에는 would가 꼭 있어야 할까? 네 번째, 정확히 조건절과 가정법은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 의문점, 왜 suggest, recommend와 같은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걸까?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가정법 하면 필수로 암기해야 했던 법칙. 가정법은 한 시제 뒤로 후퇴시켜서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한다인데요. 예를 들어 가정법 대표 문장이죠. 내가 만일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라는 문장을 실제로는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if I am a bird가 아닌 if I were a bird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어 화자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과거형으로 말해야 한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의 과거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는 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현실과의 이제 괴리감 혹은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시제를 뒤로 후퇴시켜서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을 사용하는 거다.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현상에 대한 분석이지 왜 그런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데 과거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말이 맞다면 I의 과거형은 was니까 if I was a bird라고 해야 하는데 왜 if I were a bird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이 역시 내가 새가 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문법을 사용하는 거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로 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아니 만약에 were가 현실과 다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문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면 반대로 if you were a bird는 if you was a bird라고 의도적으로 틀리게 말해줘야 할 텐데 이유는 또 if you were 라고 맞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어 화자들은 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가정법에 과거형을 사용하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실 이 녀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동사의 과거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가정법 동사의 과거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그 과거 형태 역시 과거를 나타내던 게 아니라 완결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려볼게요. 과거 영어화자들은 지금과 달리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할 때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관적인 심적 태도를 가지고 말할 때
동사의 꼬리, 즉 어미를 다르게 표현해서 나타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한국어 문장들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다 똑같은 동사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 고대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다른 동사의 형태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의 이제 심적 태도를 전달했었고, 그러기에 딱 동사만 봐도 말하는 사람이 사실을 말하는 건지 아닌 건지 혹은 명령을 하는지를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동사 형태로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다르게 나타내는 방식을 문법 용어로는 mood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어에는 직설법, 가정법, 그리고 하나 더 명령의 태도를 나타내는 명령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 mood가 있었죠. 하지만 향후 영어는 이제 다른 언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복잡한 건 다 떼어버리거나 통일시켜서 상대적으로 심플하게 바뀌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였던 동사들이 현재와 같이 하나의 형태로 변해버렸죠. 특히 가정법 동사의 경우 이제 현재형은 동사 원형의 형태로, 과거형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직설법 동사, 즉 일반적인 동사의 과거 형태에 통합되어 버리면서 원래는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던 직설법과 가정법 동사의 과거 형태가 현재는 이렇게 동일하게 직설법 동사의 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이게 가정법 동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되었죠.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직설법 동사의 과거 형태에 통합되지 않고 가정법 동사의 과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were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if I was가 아닌 if I were 라고 말하는 건 일부러 틀린 문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진짜 오리지널 문법에 맞게 이제 비동사의 가정법 동사의 과거 형태인 were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때문에 이 were만이 유일한 진짜 가정법 동사다라고 부르는 의견도 있죠. 다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were마저도 편의상 직설법의 과거 형태에 통합되어 가면서 편한 자리, 즉 비격식체에서는 if I was와 같이 말하는 빈도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 가정법 동사 형태가 직설법의 동사 형태에 통합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이제 동사 하나만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전달할 수 없게 되면서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 밖에 다른 것들, 특히 조동사들이 발달하게 되었죠. 참고로 이 조동사들이 어떻게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전달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조동사 사용 설명서 시리즈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이 가정법의 과거는 사실 과거를 나타내던 게 아니라 완결적 성격을 나타내던 것이었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 가정법 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현재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 혹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와 같은 이 소망이나 권유와 같은 심적 태도를 전달할 때는 가정법 동사 현재형을,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말할 때는 이 가정법 동사 과거형의 어미 형태를 사용했었죠. 참고로 앞서 보셨던 이 I suggest he eat vegetables가 이 가정법 동사 현재형의 흔적인데요. suggest뿐 아니라 propose, recommend, request 등의 동사 등에는 주어와 상관없이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사실 이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래는 가정법의 동사 현재형을 사용하던 게 그 어미를 잃고 동사 원형 형태로 굳어진 형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가정법의 동사 형태가 통합되면서 동사만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전달할 수 없게 되고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조동사들의 사용이 함께 발달됐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가정법 동사 현재형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심적 태도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should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들 이 should 때문에 이런 동사들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라고 오해하시고 있는 이유인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째서 이제 가정법의 과거형은 사실 완결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무언가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말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을 살펴보면 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와 같이 먼저 이미 그 상황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뜬금없지만 제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 와 같이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고 말할 때 갓, at과 같이 과거형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과연 왜 그러는 걸까요? 솔직히 태어나서 평생 한국어만 사용해왔지만 만약 외국인 친구가 이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쉽게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건 과거와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완전히 이루어짐, 즉 완료를 강조하는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 뇌피셜 아니고요. 국립국어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국어사전에 보면은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할 때는 주로 었으면의 형태를 쓴다고 하는데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영어에서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말할 때 가정법의 과거형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과거 영어의 조상 언어인 인도 유럽어 계통에서는 아오리스트라는 개념을 가정법과 함께 사용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고대 그리스어죠. 사실 이 아오리스트라는 개념은 상당히 심오한 개념이라서 전부 설명드리긴 무리고요. 최대한 간단히 그 일부 특징을 소개해드리자면 이건 과거,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닌 단순히 이제 어떤 일회성 사건의 발생 그리고 완결적 성격을 나타내던 개념으로 이게 가정법과 함께 사용됐을 때는 이제 이미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하고 즉 상상하고 말하는 뉘앙스라는 거고 이건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 즉 미래의 상황에서도 사용됐었죠.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이건 앞서 설명드린 한국어에 이제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후에 영어, 정확히는 게르만어 계통의 언어들이 인도 유럽어 계통에서 분화되면서 가정법과 함께 이 아오리스트란 개념을 빌려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완결적인 성격을 지닌 아오리스트의 어간이 가정법 동사의 과거형으로 표현됐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게 현재는 일반 동사, 즉 직설법의 과거형에 통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그 본래 의미는 망각한 채 단순히 동사의 과거형으로만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역시 제 뇌피셜 아니고 여러 문헌을 참고한 내용들이니 이에 대한 발췌 내용과 출처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가정법의 과거형 동사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드려볼게요. 앞으로는 이제 가정법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한국어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과 같이 이미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하고 말하는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어 가정법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인데요. If you won the lottery.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won은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완결적인 성격이라서 이 문장은 만약에 네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과 같은 뉘앙스라는 거고 지금 복권에 당첨됐다고 상상해봐.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다고 상상해봐. 와 같이 그 시기는 문맥에 따라서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가상의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가정법은 주로 비동사나 have와 같은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현 상태, 즉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과 같은 이제 심적 태도를 전달하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난해서 결혼이 고민된다고 하네요. 그럴 때 야,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많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if he had a lot of money. 이번엔 비동사 예문을 드려볼게요. 자, 네가 외계인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if you were an alien. 내가 지금보다 키가 더 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if I were taller. 오늘 날씨가 맑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if it were sunny today. 와 같이 이제 were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세계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걸 가정하고 말하는 거다. 와 같은 이 심적 태도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에 이 가정법 동사의 과거 형태는
가능성이 희박한 소망을 나타내는 I wish와 함께 자주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린 문장들을 활용해서 I wish I had a lot of money. I wish I were taller. I wish it were sunny today. 와 같이 말이죠. 추가로 I wish 표현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상황 중 하나는 상대방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할 때인데요. 상대방이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냥 I really wish I could, but 라고 말해주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법 공식 하면은 기본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형태가 하나 더 있죠.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네, 바로 would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법에는 이 would가 필수 요소인 걸까요? 일단 이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죠. 정확히는 가정법 과거형이고요.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서 왜 가정법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걸로 알려진 will을 사용할까요? 제가 예전에 조동사 will 사용 설명서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건 사실 will은 본래 미래가 아닌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의향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I will help you 라고 말하면 단순히 이제 미래에 너를 도와주는 일이 생길 거다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울 의지나 의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라서 내가 널 도와줄게와 같이 번역되는 거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확언, 즉 일종의 약속과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will you marry me? 와 같은 의문형은 당신이 나와 결혼해줄 의향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문맥상 결혼해 주시겠어요? 로 의역되는 거죠. 그리고 의지나 의향을 나타내는 will이 이 가정법에 사용되는 게 당연한 게 이 가정법은 보통 if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한 후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와 같이 상대방의 의향을 묻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와 같은 나의 의지나 의향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죠. 즉 아까 보여드린 예문 If you won the lottery 네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What would you do? 와 같이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거라는 거죠.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발생한 일을 전제로 말하고 있기에 will 역시 가정법 과거 형태인 would를 표현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다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라는 문장은 현재 이제 멀리 있어서 당장 만날 수 없는 상대에게 내가 만약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고 있는 새였다면 지금 당장 너한테 날아갔을 텐데 와 같이 비록 현실은 내가 그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런 나의 의지나 의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will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추가로 will의 가정법 과거 형태인 would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나 그건 가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즉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안타깝다는 뉘앙스를 같이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원어민들이 대화할 때는 이 가정법 문장을 앞에 if절 없이 그냥 would 단독으로만 쓰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영상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 need you to just be careful because it's worth a lot of money. I wouldn't d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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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n't. 아이가 위험한 걸 만지려는 상황에서 I wouldn't do that 라고 말하죠. 사실 이건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즉 내가 너였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와 같이 조언 혹은 만류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고 보시듯이 If I were you가 생략된 거죠. 이렇게 원어민들은 if절 없이도 어떠한 비현실적인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고 말하는 그런 woul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혹시 이와 같은 would의 활용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 이전 would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외우다 보니까 가정법에는 would가 필수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 would 역시 이제 단지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전달하는 역할이기에 다른 뉘앙스의 심적 태도를 전달하겠다면 다른 조동사들 예를 들어 might나 could 역시 사용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If I won the lottery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I would quit my job.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텐데 I could quit my job.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있을 텐데 I might quit my job. 아마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지도 모르겠다. 와 같이 이제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가정법과 조건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건절과 가정법을 혼동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둘이 정확히 같은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if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문장 하나 더 그리고 이 둘을 구분짓는 방법은 시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If I win the lottery, I will quit my job 은 조건절.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quit my job 은 가정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추가로 조건절과 가정법은 이제 실현 가능성의 차이를 나타낸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 문장들의 차이를 구분지어 보려고 하니까 둘 다 나는 복권에 당첨이 되면 일을 그만둘 거다로 해석이 되고 조건절은 당첨 확률이 높은 거고 가정법은 당첨 확률이 낮은 거다 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뭔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진 않죠. 먼저 이 조건절과 가정법 관련해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if의 존재입니다. 다들 if equal 가정법 라고 생각하실 건데 사실 이 if는 어디까지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나타내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If you freeze water, it becomes ice 라는 문장은 사실 물은 얼음이 된다. 그걸 얼린다는 조건 하에 혹은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If you work out harder, you will lose weight. 네 살이 빠질 거다. 네가 더 열심히 운동한다는 조건 하에 혹은 If you give me the pen, I'll give you $10. 내가 너한테 10불을 줄게. 네가 나한테 그 펜을 준다는 조건 하에 와 같이 if는 단순한 전제 조건을 나타내는 역할이라는 거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가정법 문장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이 역시 나는 너한테 날아갔을 거다. 내가 새가 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면 말이지. 와 같이 이 일종의 전제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if가 사용됐을 뿐인데 이걸 마치 if equal 가정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과거형이 아닌 가정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한 만큼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애초에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 즉 가상의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가정법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반면 앞이 세 문장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직설법, 즉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한 만큼 이제 말하는 사람이 객관적 사실 혹은 객관적인 예측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에 이 문장들은 when으로 대체해도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없고 이제 만에 하나의 확률을 의미하는 만일이라는 말을 붙이면 되려 뭔가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죠. 참고로 이걸 한국 문법에서는 조건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흔히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문장 형태나 조건절이라고 부르는 문장 형태나 둘 다 사실은 크게 보면 if 조건문의 일부라는 거고 실제로 또 다른 영문법에서는 이걸 zero, first, second conditional과 같이 이 가정법의 형태 역시 조건문의 하위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아는 이 가정법을 가정법으로 만들어주는 건 if가 아니라 가정법 동사라는 거고 사실 영어화자들이 사용하는 진짜 가정법은 if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들을 다시 비교해보면 전자는 직설법 동사를 사용했죠. 네, 가상이 아닌 현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추가로 그냥 단순히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는 일이 생기면 일을 그만두겠다 와 같은 일종의 조건부 계획을 어떤 특별한 뉘앙스 없이 그냥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걸 이제 말하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믿고 말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겠죠. 단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정도의 심적 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반면 후자는 이제 가정법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무슨 뜻이죠? 네,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상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순전히 가상의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너 만약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으로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quit my job.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면 난 일을 그만뒀을 거야. 와 같이 말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을 나타내는 장치라서 앞으로 그게 실현되기 힘들다와 같은 실현 가능성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참고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마블의 What If 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들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과거형, 정확히는 가정법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했죠. 네, 이건 만약에 이제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관에서, 즉 가상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와 같은 심적 태도를 전달하고 있는 가정법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혹시 마블의 이제 다중우주나 멀티버스 등의 세계관에 익숙한 분들이시라면 이 가정법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역시 엄밀히 따지자면 일종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복권을 사긴 했지만 암만 생각해도 당첨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그럴 때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정말 진짜 만약에 말이야 그런 일이 생기면 과 같은 이제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을 전달하는 뉘앙스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Does that mean that, like, if you never left here, If you never left here, hypothetically, this place would never burn down? I mean, yeah, I guess hypothetically. Okay, carrying on that hypothetical, if you were to never leave, If you were to never leave, I would never lose my family legacy, my pride and joy. 이 영상은 이제 게임 프로그램상 플레이어가 있는 동안에는 건물이 불에 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된 설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If you never left here. leave가 아닌 가정법 동사 과거형 left를 사용했죠.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뒤에서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hypothetically. 즉, 이건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다는 걸 어필하는 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라서 가정법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는 네가 떠나지만 않는다면 과 같은 뉘앙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후에 다시 그가 그 가설을 이어서 말할 때는 이번엔 if you were to never leave 와 같이 were to의 형태를 고쳐서 말했는데요. 이건 be2의 가정법 동사 형태로 be2는 그렇게 될 상황이다 와 같은 의미로 예정 혹은 운명의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법 동사 형태로 쓰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말 만약에 하나 혹시나 당신이 이 장소를 떠나지 않게 된다면 과 같은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의 뉘앙스를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if I won the lottery 라는 문장 역시 이런 뉘앙스를 더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싶다면 if I were to win the lottery 로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마찬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와 같은 의미를 지닌 shall의 가정법 과거 동사 형태인 should를 함께 사용해서 if I should win the lottery 와 같이 말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한 직설법 과거형과 혼동될 여지도 줄어들겠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혹시나 만약에 하나와 같은 심적 태도는 그 활용이 확장되어서 또 다른 흥미로운 뉘앙스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공손함입니다. 대표적인 예문이 Would it be alright if의 형태인데 먼저 영상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Excuse me, sir. There's a first-class passenger experiencing some discomfort in his current seat. Would it be all right if he sat here? Would it be all right if you sat here? And say, Mr. President, would it be all right if I stood with you? would it be all right if I stood with you? 먼저 첫 번째 영상,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한 탑승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상황인데요. 직설법 sit이 아닌 가정법 과거형 sat를 사용함으로써 혹시나 만약에 하나 그가 여기 앉게 된다면 Would it be alright? 괜찮으시겠어요? 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나는 그가 여기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그런 조심스러운 혹은 공손함의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역시 마찬가지로 stand 대신 가정법 과거형의 stood를 사용함으로써 어려운 부탁인 건 알지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대통령님 옆에 서도 될까요? 와 같은 조심스러움과 정중함의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표현 중에 공수남의 대표 문장 I'd like to 형태 역시 사실은 if I could와 같은 표현이 생략된 문장 형태로 혹시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면 난 이렇게 하고 싶네요 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는 정중한 표현으로 들리는 거죠. If I could, I'd like to start with the same question for the. And Bill, if I could, I'd like to ask if you would share.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는 were를 제외한 가정법 동사의 과거 형태는 전부 직설법 동사의 과거 형태에 통합되어서 이제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직설법 조건문이 과거형으로 특히 간접화법 형태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게 마치 가정법 조건문처럼 보여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문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I don't eat meat much. I don't. okay, You know, perfect. so it was an exercise in vegetarianism. I thought if we had pigs, I would get the kids to bond with the pigs. I thought if we had pigs, I would get the kids to bond with the pigs. If we had pigs, I would get the kids to bond with the pigs. 이 문장은 얼핏 보면 가정법 조건문의 형태로 보여서 만약에 우리가 돼지를 키웠더라면 과 같이 현재 우리가 돼지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장은 I think if we have pigs, I will get the kids to bond with the pigs. 우리가 돼지를 키우면 아이들이 돼지에게 정이 들어서 채식주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와 같은 직설법 조건문의 과거 형태로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었다를 나타내는 거고 이 뒷얘기를 더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돼지들을 키웠는데도 애들이 전혀 돼지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더라. 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씩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영어에 여전히 가정법 동사의 형태가 남아 있었더라면 영어를 배울 때 외울 게 더 많아져서 힘들었겠다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혼동을 겪을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더라고요. 짧지 않은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막연하게 억지로 외우고 사용했었던 가정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던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가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해도 실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려면 많은 예문들을 보고 실제로 많이 말해보는 반복 훈련은 필수겠죠. 우리가 수영하는 법을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실제로 바로 물에서 수영할 수 없듯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과거 완료의 형태가 사용된 가정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와 관련된 이제 조동사 have pp에 대한 영상이 이미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미리 한번 시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